안녕하세요. DK메디칼 시스템과 함께하는 날씨와 건강입니다. 오늘은 좋은 아침 병원의 남건우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은 우리 몸의 체중을 그대로 떠안아 활동하는 부위인데요. 하지만 정작 발 건강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걸어서 그렇겠지, 신발 때문이겠거니 하면서 그냥 간과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통증이 지속될 경우 족저근막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족저근막염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우선 족저근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바닥 앞까지 연결되는 두껍고 강한 섬유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족저근막은 아킬레스 힘줄과 함께 우리 발의 아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족저근막의 손상을 받게 되고 충분히 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염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이 연령에 따라서 발생하는 원인도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50세 이상의 여성의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폐경이 발생을 하고 호르몬의 변화로 우리 발 뒤꿈치의 지방층이 얇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지방층이 얇아지게 되면 발에 충분한 충격 흡수를 하지 못해서 족저근막에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젊은 층 환자들의 경우를 보면은 최근에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달리기나 뛰기 이런 동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달리기나 뛰기 동작을 할 때 우리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힘은 평소 체중이 한 3배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강한 충격 때문에도 족저근막에 손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패션이나 미용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운동화보다는 굽이 낮은 신발이나 슬리퍼 등을 많이 착용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충격 흡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족저근막에 손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호르몬 변화나 운동, 무리한 활동 등으로 인해 이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하이힐이나 플랫슈즈를 신는 경우에도 이 족저근막염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족저근막염에 대한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바닥 스트레칭의 경우에는 발가락을 위로 꺾어준 다음에 당겨진 족저근막을 따라서 골프공 등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골프공이 없으신 경우에는 주먹을 이렇게 말아쥐고 이 뾰족한 부분으로 족저근막을 따라 꾹꾹꾹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종아리 스트레칭의 경우에는 계단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계단 모서리에 발을 올려놓고 하중을 가하게 되면 발목이 위로 꺾이고, 그렇게 되면 종아리가 당겨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작을 반복을 하면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족저근막염으로 인한 통증을 줄일 수가 있고, 추가로 발 뒤꿈치 패드를 착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도 통증 호전이 없으면 병원을 꼭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병원에서는 체해 충격파 치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 뒤꿈치 통증이 있는 부분에 충격을 주게 되면 혈류 공급이 원활해지고, 이렇게 혈류가 원활해진 공급을 통해서 염증이 줄어들고 치유가 촉진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치료 방법이고, 체해 충격파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분들은 주사 치료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주사 치료도 스테로이드 주사부터 증식 치료, DNA 주사, 콜라겐 주사 되게 다양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을 내원하셔서 진료해 주시는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시술과 수술법이 있지만 미리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평소 꾸준한 스트레칭과 마사지로 근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바닥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쿠션감이 있는 신발을 신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걷는 연습도 중요한데요. 발 뒤꿈치, 발바닥, 발끝순으로 삼박자로 걷는 연습을 통해 발바닥의 피로감을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건강 박유라였습니다.